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농업 분야 국정감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식량안보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다양한 농정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매서운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식량안보 문제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식량 자급률은 45.8%, 곡물 자급률은 21%에 불과합니다. 농식품부의 식량 자급률 목표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식량안보 확보에 소홀하다며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며 10년간 13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식량 자급률 제고에 투입됐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의식을 느끼는 농림부 치고는 자급 목표 설정부터가 너무 안이했다. 국민 식량을 걱정하는 생산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역대급 자연재해로 농업 농촌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정부의 재해 대책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가 경영과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보험인 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기상재해로 재해가 빈번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농민들의 이 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농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가입 범위를 늘려야 됩니다. 가입자가 늘어나야 전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동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보험으로서의 재해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농 지원제도도 농식품부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선 미래 세대 육성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청년 창업농 지원 정책 보완과 더불어 농촌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으로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강조됐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데 이걸 농림부가 이 기준에 따라서 잘라버리는 거는 그 젊은 청년들을 더 끌어모아야 되는데 이게 적절치 않은 것 같거든요. 또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농업 예산 홀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농식품부의 2021년 예산 정부안은 21조 원 수준으로 국가 예산 대비 2.9%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매년 국가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은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비중으로 봐도 10년 전에 약 4.3%에서 올해 3.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 농촌을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정부가 농어촌과 농민에 대한 홀대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평균 예산이 정액되는 게 얼마인지 아시죠? 제일 작았을 때가 7.8%. 이래서 농촌의 문제는 말도 안 되고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홀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밖에도 이날 국감장에선 농식품부가 농지 면적 유지와 농가 소득 확대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이 고액의 요금제에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케이블 채널을 통해 농업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민들이 안방에서 보다 편리하게 농업 정보를 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이 농업농촌 전문방송 채널을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농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별도의 고액요금제에 가입하지 않고도 케이블 TV 등을 통해 농업농촌 전문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현행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위성방송 사업자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농어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을 추가하자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급격한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데다 경쟁력도 떨어져 공동체가 해체되고 농어촌 소멸이라는 위기를 맞닥뜨린 게 현실입니다. 도시에 비해 문화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농어촌의 낙후된 현실과 복지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농어민을 위한 전문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 역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간단합니다. 방송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 범위 안에 기존에는 빠져 있었던 농어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을 새롭게 추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방송이 가격대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저렴한 채널의 범주에 속해 농민들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농어민의 소득 향상과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두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이를 중계 송신할 수 있게 돼 농업 농촌 정보에 대한 농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선교 의원은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에 농산물 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도매 거래 제도가 도입됩니다. 경매 절차가 없어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영 도매인제가 시행되는 건데요. 서울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공영 도매인제를 3년 뒤에 도입하고 참여 지자체를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 시장인 서울 가락시장. 여기서 이뤄지는 거래의 75%는 경매 방식입니다. 경매는 가락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정착시켰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고 경매 과정에서 유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경매 제도를 보완하는 지자체 참여형 도매 거래 제도가 서울 가락시장에 도입됩니다. 최근 서울시는 전라남도가 참여하는 공영시장 도매인 제도를 2023년 가락시장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영 도매인제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시장 도매인이 직접 가격 협상을 거쳐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시장 도매인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받아 협상된 가격에 따라 소비자에게 바로 팔 수 있습니다. 경매회사하고 종도매인하고 역할을 시장 도매인이라는 한 단체가 하는 거거든요. 두 개의 기능을 한 법인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계도 촉수되고 그럼에 따라서 빨리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싣고와 경매에 붙이는 과정이 생략되면 유통 비용을 약 8%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하량을 조절하는 절차를 갖춰 양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마련됩니다. 시장 도매인이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가격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시장 도매인 설립에는 산지 지자체인 전라남도가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공공성을 담보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완공하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 1공구에 공영 도매인제 전용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향후 제주, 경북 등 참여 지자체를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공영 도매인제 도입 방안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내 최대 도매 시장인 가락시장의 가격 대표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공영 도매인제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제도 도입에 앞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추 산업은 중국과 같은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생산비가 높아서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내 고추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재배 기술 개발에 성공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해당 기술을 이용하면 고추 생산비를 낮추고 수확량과 기능성 성분 함량은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길수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추 산업은 생산비가 높아 중국 등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밀리는 데다 자급률 또한 낮은 상황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추 생산비는 중국보다 약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추 자급률은 2018년 44%, 2019년 36.1% 수준에 그쳐 고추 수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국내 고추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랜 시간 기술 개발을 추진했고 최근 생산비는 낮추고 수확량과 기능성 성분 함량은 높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기술은 크게 수확량 향상 기술과 항산화 성분 향상 기술로 구분됩니다. 수확량 향상 기술은 기존 한 줄기 재배가 아닌 네 줄기 재배법으로 아주 심기 전 고추의 격가지를 나오게 한 뒤 아주 심기 후 상태가 좋은 격가지 중 네 줄기만을 남겨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농진청은 이 기술을 통해 실험 재배한 결과 묘목수가 절반으로 감소했고 수확량은 고추 한 주당 45%, 면적당 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종 상태에서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주면 격가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식을 하고 정식한 후 4가지를 남기고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다수하게 됩니다. 항산화 성분 향상 기술은 산야초와 약초, 해초 등 13가지 원료로 만든 비료를 활용해 고추 내 항산화 물질 함량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농진청은 아주 심기 한 달 뒤부터 2개월 동안 해당 비료를 주기적으로 뿌린 결과 고추 내 항산화 물질 함량이 평균 2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진청은 현재 새로운 고추 재배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을 마쳤고 향후 다른 주요 작물의 수확량과 기능성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K푸드 대표주자 김치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에 기록 경신인데요. 이에 힘입어 3분기 누적 농식품 수출액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김치 수출액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김치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1억 661만 달러를 수출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3분기 만에 1억 85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가 채 끝나기도 전에 8년 전 마지막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한 겁니다. 이에 힘입어 3분기 누적 농식품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해 약 6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으로의 김치 수출이 50% 수준으로 감소해 의존도가 낮아졌고 김치 수출국 역시 미국, 홍콩, 대만 등 82개국으로 다변화됐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김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채식김치와 캔김치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대형 유통 매장과 연계한 홍보를 지속한 것이 효과를 거뒀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별 선호를 반영해서 맞춤형 제품을 현지화했고 김치의 기능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효능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김치의 효능과 레시피를 소개하는 김치 QR코드를 다양한 국가에서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치와 함께 장류의 3분기 누계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출이 저조했던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 직접 한식을 요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 수출 증대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최근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샤인머스켓 등 포도 수출 확대에도 나섰습니다. 포도의 보관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 예냉 처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저온 유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어 연말까지 포도와 인삼 등 신선 농산물 수출에 집중해 4분기 실적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중앙회는 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강원도와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선진화된 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농축산물 판로 확보와 산지 생산자 조직 육성 확대 등 산지 유통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 비대면 소비 추세에 맞춰 농축산물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 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설치해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230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년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임산부로 12월 15일까지 주민등록관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이 사업이 국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채택돼 전국 시범 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농식품부의 2021년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공모에서 도내 하만 가야농협과 창녕농협이 최종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하만 가야농협과 창녕농협은 수박과 마늘 주산지로 오는 2022년까지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 공동시설 및 기계류, 선별라인 저온 저장고 설치 등의 경영체별로 각 1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아울러 도는 선정된 농협 2곳에 대한 현장 점검과 평가를 통해 원예 경영체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필요시엔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방역 강화를 위해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ASF 중점 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7일부터 시행되며 농식품부는 중점 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농장 평가 등을 통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부터 재입식하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치매 환자를 나라가 책임지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치매 안심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에선 치매 안심마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치매 환자는 74만 8천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인 치매 환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환자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이들을 부양하고 보호해야 하는 가족의 고충도 큰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가족에게만 맡겨졌던 치매 환자 부양 의무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2017년 9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언하고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 안심센터별로 한 곳씩 전국 339곳에 치매 안심마을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기존의 터전,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거주하던 생활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으로 탈바꿈한 마을을 말합니다. 치매 친화적으로 탈바꿈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마을을 치매에 익숙한 환경으로 변화시킨다는 건데요. 치매 환자들을 마을 내 병원 주치의와 연계하고 치매 환자 외출 동행 봉사단을 운영하며 또 카페나 은행, 편의점 등 마을 곳곳의 업소들을 치매 도우미로 참여시켜 마을에 배회하는 치매 어르신들을 일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마을 곳곳에 인프라를 조성해 치매 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 안심마을에서는 주민 모두가 치매 환자의 파수꾼이 돼서 치매 환자에게 별일이 없는지 살피는 돌보미, 즉 파트너가 되는 건데요. 이처럼 치매 안심마을은 지역 주민들과 치매 환자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 고령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스 자동 잠금 장치 보급과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이 함께 진행되는 등 각 지자체별로 마련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간호사와 직업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환자의 가족을 상대로 한 심리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우선적인 치매 선별 검사를 제공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치매 안심마을이 전국 곳곳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숙제로 꼽힙니다. 특히 농촌의 경우 주민 상당수가 고령인 만큼 마을 인근 지역의 학생과 청년들도 치매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내 치매 극복 선도기관과 치매 안심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전체가 치매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매는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에 관심이 필요한 만큼 치매를 고령화 시대 우리 모두의 과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